네, 안녕하세요, 어르신들. 벚꽃이 바깥에 만개 있네요. 어, 나가셔서 좋은 벚꽃도 많이 보시고 산책 좀 하세요. 건강을 위해서. 자, 그동안 알려드린 침점 많이 활용하셨나요? 자, 오늘은 알려드린 침점이 간, 췌장, 신장, 수뇨관, 방광. 이 침점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먼저 침점을 제가 먼저 알려드릴게요. 자, 이 귀 모양인데 저번에 우리가 위를 배웠죠. 소화기 기능 중에서 위를 먼저 배웠는데, 자, 위는 저번 주에는 바깥으로 나가는 그런 침점을 배웠으면 오늘은 안으로 들어가는 침점이에요. 그래서 위에서부터 이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오시면 이 커브 도는 이 바닥면, 여기가 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간에서 좀 찾기 좋은 쉬운 방법으로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가 간이라고 보시면, 그리고 간에서 여기 이 귓바퀴와 여기 가운데 이 뼈 사이에 이 삼각점 있죠? 삼각점 안쪽에 들어있는 게 방광이에요. 이게 방광. 그리고 방광과 간 사이에, 이 침은 등분만 잘하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방광과 간 사이에 중간 지점을 여기를 바닥면의 신장으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신장과 간 사이를 뭐다? 췌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수뇨관은 신장과 방광 사이. 장기는 등분을 잘해야 되는, 왜냐하면 각각이 갖고 있는 장기이기 때문에 등분을 해야 되지만, 수뇨관은 등분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신장과 방광을 잇는 하나의 관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신장과 방광 사이 이 바닥면, 여기가 뭐냐면 여기가 수뇨관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수뇨관이 바닥면이라고 했잖아요. 이 바닥면 위에 이 천정면, 저번 주에도 잠깐 짚고 넘어갔는데 여기는 전립선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침점은 되게 간단하죠. 몇 가지 안 되기 때문에 외워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먼저 간은, 우리 몸의 간은 가장 큰 장기라고 보셔도 돼요. 간은 우리 몸에 1.2kg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우리 강할 때 어떠셨어요? 우리가 뭐 막 뛰거나 심하게 막 뛰거나 했을 때, 아니면 깜짝 놀랐을 때, 긴장했을 때 간이 2근반, 3근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간은 고기 한 근이 얼마예요? 600g이잖아요. 그래서 2근반, 3근반 이렇게 얘기할 때처럼 간은 2근이에요. 고기를 치면. 그래서 1.2kg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간이 하는 일이 해독 기능부터 굉장히 하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500여 가지 정도의 그런 역할을 하는 게 간이라는 장기인데요. 자, 이게 잠깐만. 자, 간은요 이렇게 삼각형 모양의 장기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가운데 3분의 2 지점 되는 곳에 간인대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간인대를 중심으로 여기에 이렇게 간문맥, 간동맥이라고 하는 그런 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섭취해서 먹는 음식물들의 어떤 영양소들이 이 간 문맥을 통해서 영양분을 포함한 혈액이 간 문맥을 통해서 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간 동맥 같은 경우에는 산소를, 우리 숨을 쉬잖아요. 산소를 머금은 혈액이 간 동맥을 통해서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간은 좋은 게 뭐냐면 재생이 돼요. 일반 장기들은 한 번 망가지면 영원히 쓸 수 없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지만, 간은 망가져도, 예를 들어서 간암이다 우리가 말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 끝에가 암이 있다. 그럼 이만큼 잘라내면 다시 재생이 돼요. 그게 재생되는 기간이 한 3개월 내지 4개월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잘라내면 되는데, 간암인데 치유가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 간인대를 중심으로 여기에 굵은 혈관들이 흐르고 있잖아요. 근데 이 간인대를 중심으로 여기에 그 암이 생기면 치유하기가 되게 힘들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약주 드시는 거,
그것도 간 건강을 해치는 가장 큰 지름길이에요. 자, 우리 이렇게 보시면 지방간이다. 약주 많이 드시면 어때요? 지방간이다, 알코올성 지방간이다. 그리고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비알코올성 지방간이다 하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실 수 있었을 거예요. 자, 이 간이 지방간이 생기잖아요. 여기 귀에 이 침점 자리가 반짝반짝 빛이 나요. 그러면 그건 지방간이에요. 알코올성 지방간. 그래서 간은 간 재생 기간이 보통 2주에서 3주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술을 잠깐만 끊으셨다가 다시 드시고 이런 경우들을 볼 수가 있는데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지방간이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비알코올성 지방간이라고. 그런 경우에 나는 술도 안 먹는데 왜 지방간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당 때문에 당. 우리가 먹는 밥, 빵, 떡 이런 것들이 다 당이잖아요. 근데 집에서 어르신들이 집에서 주로 드시는 그 좋아하고 주로 드시는 게 떡, 빵 같은 이런 간식 종류를 되게 많이 드세요. 그래서 탄수화물이 우리 몸에 흡수가 될 때는 당으로, 포도당으로 전환이 돼서 흡수가 되잖아요. 그래서 당이 너무 많아져도 지방간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적당하게 조절해서 드셔야 되는데 우리가 당을 많이 먹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루에 쓸 양을 다 쓰고 그래도 당이 남아. 그러면 간에 글리코겐 형태로 저장이 돼요. 그래서 유사시에 그것을 꺼내다 쓰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또 간이에요. 근데 간이 글리코겐 형태로 저장하고도 또 남아. 그럼 어디로 갈까요? 뱃살, 옆구리살로 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지방으로 쌓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간이 하는 일은 우리가 500여 가지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 간이 문제가 생기면 굉장히 많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침점을 통해서 지방간도 보실 수 있고요. 간암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질병을 유추해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췌장이에요. 자, 췌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기예요. 최근에 그 유상철 전 국가대표 선수였던 유상철 감독이 췌장암으로 사망한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자, 췌장은 어떤 장기냐? 여기는 내분비 역할도 하고요, 외분비 역할도 해요. 자, 내분비는 뭐냐면 호르몬을 만들어요. 여기서 호르몬을 만들어내요. 자, 어떤 호르몬이냐 하면 우리가 일명 말하는 인슐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밥을 먹었어, 빵을 먹었어, 떡을 먹었어, 음식물을 먹으면 바로 출동하는 게 뭐예요? 췌장에서 인슐린을 내보내요. 왜? 당을 먹게 되면 그 당을 인슐린이 나와서 어디에다 갖다 주냐면요, 우리 세포에다 갖다 줘요. 그런데 인슐린이 잘 나오지 않고 우리 그 혈액에 당이 많이 떠돈다. 우리 그걸 뭐라고 부르죠? 당뇨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인슐린이 반드시 나와야 되는 호르몬이고요. 그 다음에 글루카곤이라고 하는 호르몬도 만들어요. 자, 글루카곤이라고 하는 호르몬은 뭘까요? 자, 우리 몸 상태가 저혈당이 되었을 때 간에서 아까 우리가 먹은 당을 간에서 글리코겐 형태로 저장을 한다고 했죠. 자, 그 글리코겐을 우리가 저혈당 상태이면 밥을 안 먹었어, 뭘 며칠씩 굶었어, 그리고 우리 어지럽고 저혈당 상태로 힘들잖아요. 그럴 때 우리 보면 비상 신호를 보내게 돼요. 그렇게 되면 간에다 신호를 보내서 글리코겐 형태로 저장됐던 당을 끄집어서 혈당을 높여주는 일을 하는 게 글루카곤이에요. 그래서 췌장은 내분비 역할을 하는 호르몬, 인슐린, 글루카곤을 만든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외분비는 소화효소를 만들어요. 자, 소화효소는 우리가 일명 말하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소화할 수 있는 소화효소를 만드는 것이 또 췌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췌장이 망가지면 굉장히 심각하죠. 우리가 위가 왼쪽으로 좀 치우쳐 있죠. 그 왼쪽 바로 뒤쪽, 그 위 뒤쪽에 췌장이 그곳에 민달팽이 모양으로 이렇게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달팽이 모양은 위에 그 껍데기 모자를 쓰고 있잖아요. 근데 모자가 없는 민달팽이 모양으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곳에 관이 있어요. 이렇게 췌관이라고 이렇게 이곳이 있어서
우리가 음식을 먹었죠. 위에서 음식을 소화하죠. 위에서 음식을 소화하는데 그 소화된 음식물들이 위에서 밖으로 나가게 되죠. 12지장으로 넘어가게 되잖아요. 12지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위에는 위산이 잔뜩 머금은 음식물이 소화가 돼서 12지장으로 가게 되는데 얘네들이 그냥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위산이 녹아요. 큰일 나요. 그냥 가면. 그래서 위와 12지장 사이에 유문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 유문과 이 뒤쪽에 있는 이 췌장에서 탄산수소 나트륨이라고 하는 그 유액을 중화시켜 주는 그런 물질이 여기서 만나서 그 유액을 중화시켜서 12지장이 타지 않도록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췌장이에요. 그래서 췌장이 하는 일이 이렇게 중요한데 우리가 췌장이 망가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당뇨가 일어날 수 있고요. 동맥경화. 예를 들면 우리가 당을 먹었어요. 당을 먹었으면 뭐가 나온다고 그랬죠? 인슐린이 나와요. 자, 인슐린이 나오면 얘가 당을 분해시켜주는 세포에다 갖다주는 그런 역할을 하면 되는데 인슐린이 나오면 뭐가 만들어지냐면요. 내장지방을 만들어요. 내장지방을 만들어요. 자, 근데 이 내장지방은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면 움직이지 않는 상태로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이 내장지방에서 유리지방산이라고 하는 지방이 떨어져 나가요. 그래서 얘가 혈액 속에 돌아다니다가 인슐린이 나오잖아요. 인슐린이 나오면 유리지방산이 인슐린이 하는 일을 방해해요. 그것을 우리는 인슐린 저항성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인슐린 저항성이 되면 자, 인슐린이 나왔는데 인슐린이 하는 일을 유리지방산이 인슐린이 하는 일을 방해해서 인슐린이 일을 못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 몸에는 어떻게 돼요? 고인슐린 현증이 돼요. 우리 혈액 속에 고인슐린이 높아지겠죠. 근데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인슐린은 지방을 합성을 촉진을 시켜줘요. 지방 합성을. 그래서 지방 합성을 촉진시키게 되면 뭐가 문제냐? 동맥경화가 와요. 동맥경화. 자, 동맥경화로 인해서 결국에는 고지혈증 같은 우리 피 속에 지방이 높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고지혈증이다 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지혈증. 대부분의 고지혈증이 다 고기도 안 먹었는데 고지혈증이래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고지혈증은 고기를 먹어도 생기는 게 아니에요. 탄수화물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이 당 때문에.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중간 사이에 간식, 과일도 안 되고요. 떡도 안 되고요. 빵도 안 되고. 점심 먹고 저녁 먹는 중간 사이. 또 이제 궁금하니까 그런 군것질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그래서 노인분들이 고지혈증이 많으신 거예요. 과일은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과일은 맛있기도 한데 그냥 맛만 있고 비타민 C만 비타민만 많으면 좋으련만 요새는 과일은요 당을 높여요. 맛만 있게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당이 높다 보니까 과일을 많이 먹어도 이런 일들이 벌어나요. 그래서 고지혈증은 또 뭐가 문제냐면 아라키돈산이라고 하는 염증 물질을 일으켜요. 그래서 얘가 높아지면 우리 몸에 염증이 많이 생겨요. 염증.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조심하시면 되고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아까 그랬죠? 유리지방산이 나와서 인슐린이 하는 일을 방해해. 그거를 우리는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방해를 받아서 아까 인슐린이 피 속에 높아져. 그 반면에 어때요? 당은 또 높아지겠죠. 인슐린이 우리 세포에다 갖다 줘야 되는데 그 역할을 못하니까 혈액 속에 또 뭐가 높아지겠어요? 당이 높아지게 돼요. 고혈당 정도예요. 고혈당. 혈당이 높아지겠죠? 자, 혈당이 높아지면 우리 몸은 신호를 보내요. 야, 혈당 높아져서 얘 빨리 세포에 갖다 줘야 되는데 인슐린 너 왜 안 나와? 빨리 나와. 이렇게 신호를 보내요. 그러면 이 췌장은 아까 보냈잖아요. 보냈는데 이 유리지방산 때문에 인슐린이 하는 일을 방해받았기 때문에 일을 못했던 것 뿐인데 또 신호를 보내서 인슐린을 또 보내라고 해요. 췌장으로 신호를 보내서. 그러면 췌장은 또 보내죠.
보낸다는 말은 다른 말로 뭐예요? 췌장은 계속 일을 한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 하루 종일 일하고 저녁에 들어가서 푹 잠을 자야 그 다음에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죠. 근데 어때요? 췌장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췌장이 인슐린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면 어느 순간에 얘가 힘들어서 췌장의 베타 세포가 공격을 받아서 그게 췌장에서 인슐린을 못 만들어내요. 나중에는. 너무 힘들게 일을 하다 보면 우리 진짜 아무것도 못하는 것처럼 췌장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당뇨예요. 췌장이 일을 못해서 인슐린을 못 만들어내. 그것이 이제 못 만들어내면 그게 이제 당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모든 병은 뭐가 문제다? 먹는 거. 식문화 때문에 병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간식 먹는 거 안 하셔야 돼요. 간식만 안 먹어도 살이 안 찌거든요. 근데 이제 간식 먹는 거 조심하셔야 되고 또 하나의 신장은 우리가 이제 우리 하루에 신장을 통해서 우리 혈액에 걸러지는 혈액량이 200리터 정도가 돼요. 180리터라고 얘기하는데 200리터 가까운 혈액이 신장을 통해서 걸러지는데 이 신장이 망가지게 되면 처음에 신우신염처럼 오다가 신우신염을 빨리빨리 치료를 안 하게 되면 그게 만성 신우신염, 그 다음에 신부전, 그 다음에 만성 신부전 이런 단계를 거쳐서 가게 됩니다. 만성 신부전으로 가게 되면 굉장히 심각해지죠. 혈액을 우리 투석한다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혈액을 투석해야 돼요. 왜? 신장에서 우리 혈액을 다 걸러서 노폐물은 버리고 필요한 영양분이나 물은 재흡수해서 쓰는 역할을 하는데 그 역할들을 못하니까 혈액을 빼서 기계를 돌려서 거기서 혈액을 걸려서 다시 집어 넣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신장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 방광. 처음에 우리가 이제 방광염에 걸리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이 요도 길이가 짧기 때문에 방광염에 걸리는 그런 횟수가 되게 많아지는데요. 방광염에는요 비타민 C가 굉장히 좋습니다. 약은 항생제를 먹게 되거나 그러면 장이나 이런 것들이 또 그 장 상태를 망가뜨릴 수 있어요. 장에 어떤 미생물 그런 체계를 흐트릴 수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비타민 C로 수시로 비타민 C를 드시게 되면요 이런 것들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정도만 조금 알아두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기가 간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췌장, 여기가 심장, 여기는 신유관, 여기는 천정이 순유관, 천정 쪽이 순유관이 바닥면이라고 했죠. 근데 전립선은 천정 쪽이라고 했죠. 그리고 삼각점, 이 귀에 삼각점을 이루는 가운데 여기가 바닥면이 바로 방광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되게 많이 복잡하게 이루어졌죠. 우리 몸에 1.2kg 정도나 되는 간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자력과 우여물을 나눈다고 그랬죠.